여러분, 만약 단 한 장의 종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3시간 만에 제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총성이 귀를 스치고 철조망이 살을 찢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그 밤. 저는 단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살고 싶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북한군 운전병이었던 제가 어떻게 3시간 만에 국경을 넘었는지 그 생생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저는 평안북도 모 전방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23. 젊다면 젊은 나이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젊음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똑같은 루틴. 명령받고 따르고 또 명령받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 초소 근무 교대 시간이었어요. 운전병이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보초도 서야 했거든요. 추운 새벽 손에 쥔 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이 하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군화 앞에 떨어진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삐라였어요. 삐라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 절대 잃지 마라. 적의 선동이다. 머릿속에 각인된 규율이 소리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무릎을 굽혀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에 비춰본 그 글귀. 3년만 일하면 당신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전기 24시간, 인터넷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선택. 이라는 단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선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걸요. 어디서 태어날지, 어느 학교를 갈지, 무슨 일을 할지, 어디서 복무할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저 따라야 했죠. 그런데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어요. 그래. 나는 선택하고 싶어. 내 인생을. 그날 새벽 저는 그 삐라를 군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소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일주일 후에 올 줄은 몰랐지만요.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부대에서 저는 길잡이 민호라고 불렸어요. 왜냐고요? 제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운전병이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로를 달려본 운전병이었죠. 트럭, 군용 지프, 보급차, 유류수송차. 제가 안 몰아본 차량이 없었어요. 부대 간부들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민호한테 맡기면 무조건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길을 외우는 능력이 남달랐거든요. 한 번 지나간 길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어느 마을에 갈림길이 있고 어느 고갯길이 험하고 어디에 검문소가 있는지 모두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졌습니다. 평안북도의 산악도로부터 자강도의 험한 비탈길, 양강도의 얼어붙은 산길, 함경북도의 해안도로. 훈련과 보급 임무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특히 국경 지역은 더 자주 갔죠. 최전방 부대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어디가 경비가 심한지, 어디가 비교적 허술한지, 어느 시간에 순찰이 돌고 어느 길이 버려진 길인지 당시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이 모든 정보가 언젠가 제 목숨을 구할 줄은요.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야, 민호는 눈 감고도 전국 일주하겠다. 얘는 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지형의 흐름 자체를 감각적으로 읽었거든요.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려 있고 어디로 가야 가장 빠른지. 운전대를 잡으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제가 탈출할 때 유일한 무기가 됐죠. 삐라를 본 후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다녀본 모든 길, 본 모든 초소, 기억하는 모든 경비 루트. 퍼즐처럼 맞춰가기 시작했죠. 만약 내가 정말로 떠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최전방에서 남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지뢰밭, 철책, 감시 카메라, 순찰조. 돌파할 수 없는 요새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쪽 능선 끝자락에 있는 폐도로. 그 길은 옛날에 군용 차량이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거의 버려진 상태였거든요. 간혹 연료 수송 때 쓰이긴 했지만 정식 경비 루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저기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저는 그날 밤 제 머릿속 지도를 따라 경로를 그렸어요. 부대 뒤편 창고 폐도 입구 능선, 고개 철책 계곡. 총 거리 약 8km. 예상 소요 시간 3시간. 그 이상 걸리면 발각됩니다. 교대 근무 시간이 겹치고 아침 점호가 시작되면 끝이에요. 딱 3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것뿐이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간다. 2023년 4월 17일 밤 11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어요. 동료들은 잠들어 있었고 폭도엔 희미한 전등 하나만 깜빡거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금 가면 돌아올 수 없어. 잡히면 끝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냥 여기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군복은 이미 입고 있었고 군화만 신으면 됐어요. 짐은 없었습니다. 아니, 가져갈 수도 없었죠. 오직 제 몸 하나와 주머니 속 삐라 한 장뿐이었어요. 동료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러웠을 소리였어요.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들이 조금은 불쌍해 보였습니다. 미안. 하지만 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창문을 열었어요. 밖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운전병 숙소는 1층이었기에 다행히 뛰어내릴 수 있었죠. 저는 창틀에 손을 걸치고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작이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숙소 뒤편으로 돌아가자 연료 창고가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길이 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폐도로 가는 첫 입구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초소였습니다. 경계 초소는 11시 20분에 교대를 해요. 교대 시간엔 잠깐 공백이 생기죠. 정확히 1분 정도. 그 1분이 제 유일한 기회였어요.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1시 18분, 19분, 20분. 초소에서 인계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대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바로 그때 저는 움직였습니다. 최대한 낮게 몸을 숙이고 창고 뒤편 길로 뛰었어요. 심장은 귀에서 쿵쿵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죠. 5m, 30m, 10m. 폐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4분 47초 걸렸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대 불빛이 아직 보였어요. 너무 가까웠죠. 아직 멀었어. 계속 가야 해. 폐도는 어두웠어요. 가로등 같은 건 당연히 없었죠. 오직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알고 있었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2번 지나갔던 길이었거든요.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2시간 30분 남았다. 할 수 있어. 폐도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습기 가득한 흙냄새, 오래된 나무 썩는 냄새, 그리고 고요함.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 길은 원래 군용 트럭이 다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바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약 1km 정도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센서였습니다. 폐도라고 해서 완전히 방치된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감시 장치가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 길 중간쯤에 진동 센서가 하나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선 토끼줄이라고 불렀죠. 토끼만 뛰어도 울린다고 해서요. 물론 과장이긴 했지만 무거운 발걸음이면 충분히 감지될 수 있었어요. 어디였지? 분명 이 근처. 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흙 언덕.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금속 상자. 저거다. 센서는 땅 위 약 2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감지 범위는 앞뒤로 약 10m. 그 구간을 지나가려면 무게가 거의 실리지 않아야 했죠. 방법은 하나. 기어가는 것.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천천히 몸을 앞으로 밀었어요. 축축한 흙이 군복 속으로 파고들었고 벌레가 손 위를 기어갔죠. 10m, 8m, 5m. 숨을 참았어요. 심장 소리마저 센서가 감지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순찰조였습니다. 이 시간에 순찰이 왜? 예상 밖이었어요. 원래 이 시간대엔 순찰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옆 수풀 속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가시가 얼굴을 핥히고 등에 돌이 박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였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길 확인 끝났습니다. 이상무. 2명의 병사였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걸어갔죠. 그 불빛이 제가 숨은 곳 바로 옆을 스쳤어요. 몇 초였을까요? 아니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자 다음 구역.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시 기어서 센서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센서 구간을 벗어났을 때 저는 잠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일어섰습니다. 아직 2시간 남았어. 계속 가야 해. 폐도를 벗어나자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됐어요. 능선 고개.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죠. 왜냐고요? 정찰조가 불규칙하게 순찰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뭇가지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만 걸었죠.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죠. 어둠이 저를 숨겨줬으니까요. 약 30분 정도 올라갔을 때 능선 정상 부근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내리막이었어요. 철책까지는 약 1.5km. 그 거리만 가면 진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 정찰조에 딸린 군견이었어요. 저는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큰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죠. 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안 돼. 개한테 들키면. 군견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했어요. 냄새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죠. 저는 바람 방향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바람이 제 쪽에서 저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냄새가 안 가길. 개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20m도 안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모든 게 끝나.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며 소리를 냈죠. 개가 그쪽으로 반응했어요. 와랄. 정찰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저기 뭐 있나? 동물인가 보다. 가자. 발소리가 제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살았다. 진짜 간신히.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능선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 아래로 작은 돌들이 굴러떨어졌고 가끔 미끄러지기도 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능선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철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관문.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희망도 느껴졌어요.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새벽 2시 10분. 제 앞에 첫 번째 철책이 서 있었어요. 높이 약 3m 철조망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고 꼭대기엔 가시철조망이 감겨 있었죠. 그리고 20m 앞에 두 번째 철책. 이 둘 사이가 바로 비무장지대였어요. 물론 비무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온갖 감시 장치가 있었죠. 저는 철책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어떻게 넘지? 철책은 건드리기만 해도 경보가 울렸어요. 진동 센서가 달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과거에 정비병이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철책 위쪽 70cm 구간은 감지율이 낮아. 바람에도 흔들리는 부분이라 민감도를 낮췄거든.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철책에 손을 뻗었죠. 첫 손가락이 철망에 닿았을 때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어요. 좋아. 조심히. 저는 철조망 사이사이 발을 디디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아픈지도 몰랐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넘어야 해. 반드시 넘어야 해.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가시철조망이 눈앞에 있었죠. 이걸 넘으려면 몸을 던져야 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몸을 날렸어요. 가시가 군복을 찢고 살을 핥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졌죠.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일어섰어요. 이제 두 번째 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누가 있다. 수색병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를 향했죠. 탈영자다. 잡아라.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익.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고 두 번째 철책을 향해 뛰었죠. 총성이 들렸어요. 탕, 탕. 총알이 제 옆당을 맞췄어요. 흙이 튀었죠. 더 빨리, 더 빨리. 저는 두 번째 철책에 매달렸어요. 이젠 조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발각됐으니까요. 온 힘을 다해 올라갔어요. 손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죠. 꼭대기에서 다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철책 반대편에 착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 철책을 넘었어.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병사들이 철책을 타고 있었거든요.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마지막 200m. 살아서 뛰어본 것 중 가장 빨랐던 순간이었어요. 철책을 넘은 후 저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어요. 탕, 탕탕. 나무 기둥이 총알에 맞아 튀었어요. 제 바로 옆이었죠. 조금만 더. 앞엔 작은 계곡이 있었어요. 그 계곡을 넘으면 남측 수색선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저는 경사를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150m, 100m, 50m, 수미터까지 차올랐어요. 입안은 피맛이 났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남측 초소의 조명이었어요. 저기다. 저기.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온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죠. 거기만 가면 살 수 있어. 계곡 바닥에 도착했어요. 작은 개울이 있었고 돌이 깔려 있었죠. 저는 물을 헤치며 건너갔어요. 차가운 물이 군화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반대편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20m, 10m. 그때 강한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멈춰. 서. 남측 군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달릴 힘도 없었죠. 무릎을 꿇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입을 열었죠.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명 너머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적이 아니다. 탈북자다. 의무병. 빨리. 부상 확인.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아요? 다쳤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한 군인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살았구나. 나 살았어.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드디어 선택했어. 내가 3시간. 제 인생이 바뀐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운전 관련 자격증을 따고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죠. 누군가 물어봤어요.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냐면 여기선 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뭘 먹을지, 어디서 일할지, 누굴 만날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삐라 한 장. 3시간의 도주. 그리고 새로운 삶.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유와 선택.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